전 세계가 이 한국의 결과에 대해서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준호 후보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 충분한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여러 기본소득 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에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당원의 70%가 20대와 30대 청년 정당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 이슈 정당입니다. 하지만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정책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함께 2가지 교정조세를 도입한 탄소세와 토지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복지제도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곤층이 보장받는 소득 수준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표는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소개한 것인데요. 26년에는 월 65만원 5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 토지세, 시민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소득세제의 비과세와 감면을 폐지해서 재원에 활용합니다. 세제개혁도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녹색 산업 분야에서 공유 지분을 늘려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금복지제도는 기본소득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을 통합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상으로 보면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는 1년에 7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어서 기본소득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가 힘듭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밝혔던 기본소득의 의지를 많이 숨기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Ojuno, and really. 네, 오준호 후보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후보님의 고민과 또 제안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기본소득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건 기본적인 그 생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창의성을 지금보다 훨씬 해방시켜 줄 것이고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사회 회복 탄력성 강화의 노력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한국의 결과에 대해서 주시를 할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만약에 통일이 되면서 바로 그 남북에 동시에 도입을 한다면 국민이든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은 좀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해서 칼 교수님의 제안은 아마도 한반도가 급격하게 통일이 된다거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한 또 제안이고, 그를 위해서 더더욱 한국에서 먼저 이 기본소득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국인들은 너무 급격한 한반도의 통일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제안이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Ojuno.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문 또 방송 등에서 이 기본소득 공약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어떤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수의 미디어가 매우 적대적으로 기본소득을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만의 좀 특성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신
각국에서도 만약에 기본소득 후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집권 가능한 어떤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거나 한다면은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격렬하고 아주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논쟁과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미디어나 정치 세력들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빈곤층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옳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또 비판에는 보수적인 정당이나 우익적인 정당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세력들도 사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필립 판파레이스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뒷문으로 슬쩍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갈등 없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아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큰 부담이 없도록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제한을 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을 설령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충분한 액수로, 높은 액수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효과나 매력을 제시하는 데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또 저의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